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목요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양시장이 방향성 좀 달리하네요. 네. 코스피가 0.4% 상승, 코스닥은 1%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반등이 3대 증시 네. 모두 올랐습니다. 1%대 상승을 해줬는데 요즘에 보면 우리 증시하고 좀 따로 가는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에 이 이유도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뉴스에 따라서 워낙 반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말하는 시점이 이 장 시작 마감이 우리랑 좀 달라서. 다르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미국 시장이 꼭 오른다고 우리도 오르지 않고 뭐 이런 게 좀 연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겠지만 네. 트럼프의 입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어제는 또 무섭게 한국 너네 돈 많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콕 집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겁이 나긴 했거든요. 오늘은 저희는 트럼프의 입보다는 박지훈의 입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목요일에 남자 지훈쌤, 예. 풀지훈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가 역시 상승 요정 맞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벨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1분기 매출이 한 20억 달러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약간 톤이 다운되는 모습들 보이면서 약간 테크에 대한 뭐 간밤에 정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네. 한국 시장은 역시 국장이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의 입 그다음에 또 유럽에서 뭐 들리는 여러 가지 변화, 중국에서 나오는 좀 변화, 또 관세의 어떤 변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맞아요. 예민하게도 좀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 호재에도 민감하고 악재에도 민감한 굉장히 냉온차가 굉장히 심한 극심한 정말 최고의 멀미를 느끼시는 여러분들이실 텐데 오늘 못 빠지는 종목 상담소에서 뭐 종목 중심으로 하나씩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가 봅시다. 네. 일단 간밤에 나왔던 많은 재료들 이것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베이지북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종합해서 볼 수 있잖아요. 좀 특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리는 게 경기가 하강하는 건가? 맞아.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서 소위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도 썩 좋지는 않은 흐름들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악재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런 부분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간밤에는 워낙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묻혔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려줬고 중국에서도 테크에 대한 부흥책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배드 이즈 배드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하강에 대한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일단 유럽은 굉장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급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런 흐름들이 봤을 때 일단 빠져서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래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미국 시장이 고점 대회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한 20-30% 이상 빠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리스크 관리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매크로단에서 보고는 계시겠지만 언제 내가 들어갈 것인가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이 하락이 멈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간밤에는 저는 약간 진짜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악재가 끝났구나. 이제 다시 상승 시작이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매크로단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고용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번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사실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더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측면은 좀 있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살짝만 좀 포인트 잡아주시면. 제가 베이직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잠깐 요거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부작용으로 미국 소프트 데이터는 약화되는 부분들인데 관세 인상, 시장을 거쳐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출 여기 4번 해가지고 고용에 대한 약간 눈높이가 좀 낮춰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 데이터가 약화되니까 경기 하강이 되는구나. 지금 누군가는 골디락스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만 하드 데이터는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 리세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소비 그리고 생산 이건 아직 양호합니다. 여러 가지 ISM 제조업 소비 심리와는 달리 하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1, 2년 전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 제조업 경기 전망은 그래도 상승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경기 하강 내러티브를 지금 자아냈던 이런 미국 소프트 데이터들이 다시 되돌릴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금 6월의 금리 계속 지금 연준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결국 고용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통해서 연준이 과연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스탠스는 6월이었죠. 근데 지금 약간 경기 하강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약간 시장의 압박은 5월로.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이거 약간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하강의 내러티브를 좀 자아낸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하락을 좀 즐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요즘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제 저도 그런 이제 뇌피셜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왜 그런 뇌피셜이 팍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증시를 좀 불안하게 해야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채권 수요를 증가시키고. 아 그렇죠. 네. 금리 내려오고. 이게 거기 미국 행정부가 갚아야 할 네. 채무에 대한 부담도 줄고. 그러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번에 대출 금리 또 얼마로 갱신될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를 무시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피크 쳤던 게 4.8까지도 기억하셨죠.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4.1도 맛을 봤습니다. 지금 한 두세 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3.7, 3.8까지 간다는 건 4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곧 만기가 도래하는 거에 대한 리파이낸싱에 대한 그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려면 주식은 좀 내려오고 조금 식히고 내가 그동안 관세를 계속 카드를 만지작 할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장을 조율하는 어마어마한 큰 손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보니까 위험 자산을 좀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주식은 좀 비워내는 이런 흐름들을 좀 자아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내피셜이 아마 지금 허재무 앵커님도 그런 것들이 배경에 깔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악재가 많이 있죠. 경기 하강에 대한 내러티브가 많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마벨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약간의 톤만 다운돼도 지금 시간에 14%가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게 흘러나가는 부분.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한 1등부터 10등까지 많은 종목들을 산 거에 쭉 순위를 나라비를 세보면 다 센 것들, 레버리지 센 것들. 그래요.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은 필두로 해서 뭐 그다음에 AI 뭐 진단 뭐 템퍼스 AI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대거 많이 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물리셨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번 주가 좀 피크가 좀 되지 않을까 시장이 좀 잠잠해지려면 이번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채권금리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이게 진짜로 합리적인 의심일 법도 한 게 어제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 2기 의회 연설 있었는데 역대 최장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100분 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100분 동안 진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금리 봤냐 아름답게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연설 중에서 반도체법, 칩스 액트 요거 폐지 얘기했고 조선업
뭐 신설한다 이런 얘기했고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 준비됐다는 서한 보냈다 그렇죠. 이런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요거 어떤 뭐 시사점 있다고 보셨어요? 100분 동안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 맞아 지루했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길게 얘기했어. 제가 요거 잠깐 좀 그거 여러 가지 하나씩 다 뉴스를 맞아요. 점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존 템플턴. 템플턴. 그러니까 이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승리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관세는 뭐 한 달 지금 자동차 쪽은 유예를 했지만 네. 저는 단계적으로 관세는 점점 인상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좀 대응은 여러 가지 글로벌리 좀 잘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중심의 트럼프 진영의 어떤 계산법대로 지금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지금 위험 자산 특히 주도주 종목들 나스닥 종목들에 대한 주가 하락은 제가 볼 때는 뭐 잘 가다가 뭐 적절하게 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차트를 쭉 그려보면요. 약간 그 최근에 한 달 전 나스닥 차트가 쭉 고점에 그러니까 1950년대, 30년대, 2000년대, 그다음에 2025년대 딱 그 라인 상단에 걸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네. 그거 뚫어버리면 만약 버블 단계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스닥의 어떤 흐름들이었을 텐데 그거 딱 터치하고 조정받는 그런 흐름들인데 저는 이제 시장의 피가 낭자할 텐데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부분들이고 템플턴식으로 따지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 때보다는 오히려 살 때에 가까워. 이거 많이 보셨죠? Fear and Greed 인덱스. 탐욕. 예, 탐욕. 그렇죠? 공포 탐욕. 공포와 네. 탐욕 지수인데 네. 작년 8월 5일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 아, 굉장히 진짜. 공포가 심했던 너무 그때가 기억나죠? 네. 17이었습니다. 그래서 17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가장 20도 깨졌었어요. 18까지 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에서는 적절하게 아마 트럼프의 어떤 그런 공약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싼 종목들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제가 아까 적어놨잖아요. 네. 금리 조금 내려줬으면 네. 하는 생각들, 리파이낸싱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내릴까? 경기 하강의 내러티브를 좀만 시장에 살짝 미끼만 던져줘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적중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댓글로도 이제 기아가 괜찮다고 자동차주가 오늘 조금 오름세 맞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트럼프 발언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나 협상용 카드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부과가 되는 걸 보니까 이거 협상용은 아닐 수도 있겠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자동차도 하나의 비단 예시를 주셨지만 저는 트럼프가 얼마나 시장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번 주에도 깨달은 게 뭐냐면 독일의 그 유텔셋이라는 그 네.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원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웹? 전 처음입니다. 원웹. 저궤도 인공위성을 띄우는 회사거든요. 비상장 기업인데 원웹의 모회사 유텔셋.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화 시스템도 한 지분을 한 5, 6% 정도 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원웹은 누가 만들어서 원웹한테 제공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텔리안 테크라는 코스닥 작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NH 투자증권에서 항상 분기별로 테마를 하나 정해서 기업의 코퍼레이트 데이를 저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했던 게 로봇이거든요. 로봇하고 상승의 빔을 한번 맞았고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게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그럼 거기 가야지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NH 투자증권 본사 4층에 오시면 오. 기업들을 이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IR을. 그러니까 유텔셋이 단기에 지금 1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스타링크가 기존의 이런 저궤도 위성을 차지하고 있는 게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는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또 독점하네. 이거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 방산에서 유럽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위비에 대한 증액 네. 정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하고 약간 뒤늦게 지금 3등 주자로 지금 유럽에서 방산 기업들이 점핑하고 있는데
미국, 한국, 유럽의 이 방산주들의 차트를 그려보면 아직 유럽은 살짝 고개를 쳐든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의 레벨 룸은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반 스타링크 계열의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유텔셋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인텔리안 테크 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NH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기획 루미르라는 회사 뭐 이런 기업 들어보셨을까요? 루미르? 안 들어보셨죠? 저는 다 저도 초면입니다. 생소해요. 생소하시죠? AP 위성 이런 거 기업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회사 하려고 했다가 약간 안 한 회사가 이제 세트랙 아이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범주에 있는 우주 항공. 또 최근에 또 이제 이번 3월부터 또 계획된 게 또 스페이스 X에 대한 또 저 우주로 또 발사하는 또 스케줄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납품 가능성 있는 코스닥 개별 기업들. 시장은 굉장히 혼돈스럽긴 한데 약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줄링 매매, 그다음에 선진국, 특히 유럽과 미국에 좀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의 상관관계, 커플링 현상들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아직 우리 K 한국 시장이 그냥 완전 지금 떠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유동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악재에 예민하고 호재에 예민한 상당히 이 급등과 급락. 그러니까 컨센이 얼마나 중요한 게 오늘 LG 이노텍이 생각지도 못하게 급 7, 8% 올라요. 그 뭐냐면 1분기에 대한 실적이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뭔가 띠이 형성되는 순간 회사에 대한 뷰가 그렇게 제기되는 순간 이건 네. 주가는 테크 분위기 안 좋잖아. 마벨 때문에 악재가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별 IT 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막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좀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시장에 공략하려는 이 스마트머니와 유동성은 그렇게 말라 있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는 이제 한 달 유예를 시켰는데 그렇죠. 이게 뭐 캐나다, 멕시코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뭐 대변인도 분명하게 밝혔지만 이 미국 내 자동차 업계의 어떤 반발이랄까 걱정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당연한 엄청난 이 비용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내, 미국 내 업계들의 좀 얘기를 듣고 한 달 유예시킨 이런 쪽인 건데 언젠가는 이제 하는 거긴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뭐 GM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많고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지가 계속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같이 산업계에 대한 목소리가 형님 좀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좀 톤 좀 조절합시다라는 것들도 아마 그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계속 트럼프에게 아마 귓속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조금만 좀 줄이십시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저께도 유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법적인 구속력 있는 액션 플랜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그렇게 한데 이렇게 오랜만에 유럽이 이렇게 유니온을 형성한 적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BYD나 이런 중국 저가 차량에 대한 공세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좀 쭉 가라앉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불안정하고 소비단도 살아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일단 전기차에 대한 산업, 자국 내 산업을 좀 부흥시킵시다라는 거에 대한 액션 플랜이 이렇게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관세 카드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다독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 그렇죠. 산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미국 얘기를 했는데 유럽까지 들렸다가 이제는 중국으로 제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양회 또 전인대까지 열렸는데 전인대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AI와 내수, 소비 이런 얘기가 좀 큰 골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청사진은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 저는 요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맞대응. 중국은 좀 어떠한 맞대응 관세 전략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일단 미국의 대중 10% 추가 관세 부과를 한 것 아시고 계실 테고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등의 반격에 나설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가지가 핵심이죠. 수산물, 쇠고기 등등의 이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에 대해서 이런 10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등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인공지능 기업인 이런 하복 AI 같은 이런 것들 15개 기업들 리스트를 기재를 해서 수출 통제 리스크에 추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게 좀 중요하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차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저희의 하우스 뷰는 이렇습니다. 차이나 전략 이게 사실 조정시 기술주 매수. 조정시. 조정시 기술주 매수. 기술주네요. 기술주입니다. 딱 꼽아. 아. 중국은 뭘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술주 삽니다. 저희는 지금 요거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종목 뭐 살지 궁금하시면 오히려 그냥 이런 ETF도 괜찮습니다. 항생테크 지수가 여러 가지 지표들 봤을 때 단순하게 PER 18배입니다. 네. 근데 과거 3년 평균치가 19배니까 3년치는 이게 굉장히 중국이 안 좋았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도 매수할 만한 여력이 있다. 그 타이거 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요게 좀 바뀌었어요. 이호 형님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진핑 형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진핑 형님. 왜냐하면 예전에는 잘 나가는 테크 중국 자체 토종 기업들이 나오면 네. 부릅니다. 잠깐 좀 볼까? 너 이런 거 잘못했네. 마윈. 네.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너를 벌할까? 뭐 이런 스탠스였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엉덩이를 더 들고 있으면 잘하고 있어. 화이팅. 뭐 불편한 거 없니? 약세가 바뀌었어요. 딥시크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영경제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네.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조만간 곧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그 충분한 대기 자금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유입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헤지펀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 봤을 때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쨌든 한국보다는 대만보다는 지금 중국 차이나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까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인터배터리 이슈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터리는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초 1월, 2월에 저희 2차 전지 전략은 네. 유럽의 액션 플랜이 있을 거니 일단 여러 가지 2차 전지의 좌표들은 좋지는 않으나 모멘텀 발로 일단 매수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일단 3월 5일 날 유럽의 액션 플랜이 나왔으니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펀더로 가야 돼요. 펀더멘탈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기업별로 어떻게 지금 공장 가동이 지금 실현이 되고 테슬라가 주가가 못 갔던 거는 유럽의 데이터가 안 나와서 빠진 것처럼 지금 한국의 지금 K 배터리 업체들도 충분히 이제는 모멘텀 발로 갈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각 기업별로 충분히 펀더에 대해서 점검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마 테슬라겠죠. 테슬라 아닐까요? 테슬라.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테슬라의 모습은 8가지입니다. 요게 좀 잘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중국 소비 촉진 정책이 빨리 발표될 거. 그러면 테슬라한테도 좀 힘이 살릴 것 같다. 테슬라 중국 로보택시 서비스 공식 출시가 돼야 되고 우버와의 서비스 파트너십 빨리 발표돼야 돼. 그 다음에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죠. 그 다음에 도조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 그리고 모델 Y가 판매량이 증가되는 게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인도 얘기 나왔죠. 인도 시장 진출. 드디어 인도가 외국계 자동차를 문호 개방을 잘 안 하는 나라인데 문호 개방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워낙 인구가 많은 인도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는 계속 우리 모니터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테슬라 최근에 안 좋죠. 그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머니들은 충분히 테슬라 주식을 그래도 사고 있을 것이다. 그 기관이 어딘가 조만간 공개되겠죠. 최근에 모건스탠리 최근에 재밌는 게 시티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발표했잖아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라는 레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티가 참 이 레포트 제목을
하나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울고먹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단어 4가지 가지고 계속 써먹는데 반가운 레포트입니다. 네.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온다라는 SK 하이닉스 목표가 35만 원짜리를 썼고 삼성전자 목표가 8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했던 굉장히 좀 불리시한 레포트를 썼거든요. 이제 맘 놓고 사도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레포트였는데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430 제시를 계속 유지를 했고 자동차 업종 내 최선호주로 선정합니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발표할 정도니 이런 것들 외사에 대한 긍정 뷰가 모건 스탠리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더 긍정적인 전환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게 9번째로 이제 머스크 네. CEO의 뭔가 약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요즘의 행보라든가 그렇죠. 약간의 이제 일각에서는 비호감 인지가 된 어떤 유럽에서 그런 특히나, 부분도 네.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가 9번째. 근데 이거 하나 더 이거는 좋아요. 확인하실 게 네. 테슬라가 지금 이놈하고 지금 차트가 똑같아요. 테슬라랑 코인하고 아, 그래요? 나스닥.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세 개가. 종목으로 본다면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의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난 투자 안 하는데요. 안 하셔도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어떤 흐름들을 좀 전망할 때 먼저 선행하는 움직임을 코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상한계수가 굉장히 많이 높다라는 부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미국 빅테크 한 번만 체크를 한번 부탁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7이라고 했다가 뭐 배트맨이라고 했다가 하는데 요즘에는 뭐 M7보다는 중국 테리픽 10이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관세 이슈 나오면서 굉장히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월가에서는 지금 저감에서 타이밍인데 오히려 좋아? 어떤 뷰로 봐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해외 기업, 그러니까 저희 NH투자증권은 그러니까 리서치부가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하는 부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네. 전략하는 부서에도 국내 전략, 해외 전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ICC라고 해서 원자재, 뭐 채권, 뭐 대체 투자, 뭐 이런 것들, 환율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단에 점검하시는 부서가 있고 하나가 이제 기업 분석부예요. 기업 분석부 내에도 해외 기업 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분을 제가 모셨죠. 해외 전략하시는 분과 해외 기업을 보시는 분들, 약간 탑다운을 하시는 분과 바텀업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잠깐 담소를 나눠봤는데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도 연초부터 우리 NH투자증권의 이 고객님들, 특히 이제 디지털 고객이 있고 PB 센터에 있는 또 고객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투자 성향, 그러니까 매매하는 패턴을 한번 살짝 이렇게 살짝 봤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외화 예수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매수는 하시는데 정말 원칙대로 하락할 때마다 찔끔찔끔씩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네. 상당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약간 한쪽으로만 약간 밈 주식도 확 들어가고 막 레버리지 큰 거 확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지금 수익률이 처참하게 지금 그렇죠. 처절하게 어떤 분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수익 냈던 거 절반 이상을 다 토해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이제 완전 절망과 걱정으로 지금 쌓이신 분들이 네. 있고 저 한편에서는 굉장히 아주 밝은 미소와 아주 알 수 없는 표정을 좀 자아내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회다. 그렇죠. 기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리서치의 생각을 한번 물어봤더니 네. 고객님들은 이렇더라.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는 어떠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인데 그게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버전, 일주일 전 버전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또 하락의 빔을 빵 맞았잖아요. 또 물어보니까 이제는 사야 됩니다. 이제는? 네, 저희가 이제 하우스뷰가 이렇습니다. 오.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네. M7이든 뭐든 M7이든 뭐 변종된 주도주든 네. 주워 담을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네. 기술주 들어간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분배를 좀 잘해야 된다. 어디 하나 몰빵하면 안 된다. 쏠림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에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분산을 해야 됨이 맞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좀 자산 분배를 나눠볼까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마 또 장재영 차장님이 오셔서 자산 배분을 또 얘기해 주실 텐데 만약에 종목단에서 비율을 하자라면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과한 40% 이상의 종목들 한번 쭉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보시고요. 약간 어닝에 대한 미스와 약간 캐펙스에 대한 투자의 지연의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들 내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닝이 워낙 눈높이가 많이 높았던 상황에서 그 전혀 톤이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걸 다음 주에 한동혁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나? 해외 기업 수상한 해외 기업에서 다음 주에. 네. 저희도 하우스뷰가 있는데 저희도 NH에서도 이게 약간 위클리 개념으로 계속 추천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궁금하시면 저희 그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마 어드바이저들이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588-7070 전화 주셔서 이번 주 또 이번 달 NH 해외 투자 유망 종목 뭐예요? 저희가 쭉 이렇게 미국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해서 레포트가 좀 출시된 게 이번 주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화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저 NH 고객이 아닌데 궁금해요.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그리고 저희가 제가 어제도 이제 첫 방송을 저 자체 NH도 유튜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있는데 약간 이제 비공개로 한번 살짝 찍어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학개미들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국내 주식은 정말 틀면은 유튜브도 많이 있잖아요. 뭐 굳이 3%가 아니더라도 엄청 많잖아요. 이 정보의 홍 속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봐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 기분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케어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고객님들 이게 매수를 하시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네. 추천 종목도 과감하게 했다가 뺄 건 뺐는데 저 뺐습니다. 이 추천 종목 뺐습니다. 라는 것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팔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네, 진짜. 그런 것들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비공개예요? 해외. 예? 비공개예요 아직? 일단 그 비공개로 찍을 하려고 생각? 해요 지금. 어저께 첫 방송 한번 해봤는데요. 그 NH랑만 할 거야 아니면 저희랑 좀 콜라보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랑도 농사 짓고 그러니까. 농사를 좀 대규모로 예.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추천했다가 빼는 게 좋은 게 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추천해서 수익이 나서 이제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라는 편출이 가장 좋은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약간 좀 회사의 뷰가 좀 바뀌어서 실적도 생각보다 안 나. 이건 잘라낼 때.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익절 손절 네. 다도 얘기도 그런 해보고. 것들. 그래서 뭐 큰 종목 위주로 약간 작은 종목들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큰 종목들 외에서 뭐 주도주단에서 아마 저는 한국 빼고 글로벌이니까 미국, 중국, 일본 요 세 기업을 먼저 세 나라를 먼저 첫 번째 겨냥을 해보고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그냥 저한테 3%에서 그 이런 거 주잖아요. 들고 다니는 카메라 주면은 옆에 가서 이렇게 같이 찍고 있어요. 제가 옆에 가서. 저 그저 살려고요. 저 그거 들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들고 많이 다니고 100만 원 좀 안 하고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좀 싸게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종목 상담. 맞아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 저희가 장내 정비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상담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타임. 빨리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지훈 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네. 종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포트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남겨주시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저희 준비된 시간 안에 좀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네.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닉네임 블루베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매주 포트폴리오 상담 너무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4가지 가지고 계십니다. 네. 두산, 한국전력, 원익, IPS, 신세계 4개 보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두산부터 2023년 12월 93,000원대에 매수했거든요. 제가 매수하고 난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더 무섭습니다. 빠지는 날도 있긴 한데 아직은 플러스권이라 더 떨어지기 전에 별표 쳐야겠네. 익절하고 나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작년 6월 19,000원대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그냥 두고 볼까 하거든요. 부장님 목표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원익 IPS 작년 8월에 34,000원대 매수했습니다. 그 뒤로는 쭉쭉 빠지더라고요. 올해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실적 반등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마지막 신세계입니다. 2023년 8월 20만 3천원 정도에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 매수하면서도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아우 정말 그 이후로는 정말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4종목 모두 제가 품고 있어서 쉽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 또 투자의 국룰처럼 제가 손절하면 올라가지 않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전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블루베리님 너무나 사연 감사드리고 네. 4종목 갖고 계시는데 뭐 익절해야 되는 것도 있으시고 어쨌든 하나하나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두산부터. 93,000원대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약간 큰 폭으로 빠지긴 합니다만 이미 뭐 30만 원대가 야. 넘어서서 이거 진짜 네. 좀 약간 행복한 효자네. 정말 효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한 건 네. 익절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셨거든요. 상승 포인트가 더 없으면 부장님 저 여기서 만족하고 내릴래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아까도 파는 게 어렵다 했잖아요. 맞아요. 잘 팔아야 돼요. 두산은 엄청난 수익이시네요, 진짜. 진짜. 대단하고요. 근데 신세계는 좀 아쉽죠. 20만 원대니까 신세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제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자, 느낌만 보세요. 느낌. 자, 현대백화점 이래요. 단기 그림만 보면 그러니까 자, 안 보는 사이에 저렇게 네. 됐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보세요. 올라갔어요?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진짜 안 보는 기업 더 풀무원도 잘 안 보잖아요. 와 뭐야? 풀무원이 이래요. 네. 그다음에 좀 더 볼까요? 대상 김치 떠오르죠? 이렇게 올라와요. 최근에 또 우리 어디가 이번에 파산 신청했죠?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가 파산 신청하니까 당연히 이마트, 반사 롯데마트? 수익을 우리 용진 형님 와. 이마트가 이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신세계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신세계도 신세계 이제 베타가 커지는 초입 구간 아니야? 바닥 찍고 올라가는. 또 그래도 여러분 신세계가 매출이 더 규모가 클까요? 아니면은 현대백화점이 더 규모가 클까요? 그냥 느낌상 직관적으로 딱 제가 질문을 딱 했잖아요. 매출이 어디가 클 것 같아요? 신세계백화점이랑 저는 신세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마트와 함께 유통을 조금 더 크게 규모의 경제로 가지 않을까? 정확해요. 어허.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신세계가 어. 현대백화점보다 볼륨이 30% 이상 더 커요. 매출 단위든 이익 단위든 시총 같다라면, 시총이 같다라면 뭐 사야 되겠어요? 이제는 좀 신세계 들어올라가. 사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신세계는 베타가 이제 커지는 전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연기금들에 대한 수급을 저는 어저께 들어왔던 이 투신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전 투신권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게 몇 가지 좀 적어왔는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베타가 커지는 구간의 초입이다. 내수 유통주 내에서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비교 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 시총 1조 3,500억. 신세계 1조 4,600억. 아마 오늘 좀 상승했으니까
요 숫자는 좀 커졌겠어. 그러겠죠. 근데 매출단 규모를 파악해 보세요.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 3,800억 단. 이게 올해 가이던스입니다. 신세계는 올해 한 5,200억 정도. 저희 NH 리서치에서 추정한 영업이익을 제가 올해 2025년 기준으로 갖고 온 겁니다. 네. 근데 시총은 별 차이가 없다. 저 역사적으로 신세계 시총이 현대백화점한테 역전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저 30-40%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같은 지금 자리에 있다. 네. 신세계 기분 나빠? 형님들 수급 좀 알아서 들어와 주시죠 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수급의 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밸류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차치하더라도 단순한 이런 숫자 게임으로 봤을 때 지금 신세계, 지금 내수주, 유통주,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는 말들이 정치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어느 쪽에서 점령하든지 간에 결국 내수부양에 대한 카드는 무조건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지 저는 신세계를 오히려 20만 원에 매수하셨으나 홀딩 하시면 뭐 글쎄요 그 근처에서 일단은 엑시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부장님 그러면 내수 네.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앞서서 이제 이 차트 좀 보세요 하고 보여주셨던 그 종목들은 왜 그렇게 안 본 사이에 올라간 건지도 궁금하고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의 차이는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난 건지도 궁금한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아무도 안 보는 예를 들어서 풀무원 같은 경우 보실래요? 이거 갑자기 풀무원이 이런 차트였는데 그냥 하나의 산을 그렸잖아요. 쭉 그리다가 네. 아니 1월에 갑자기 연초에 빵 올라가? 빵 올라가요. 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했더니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내수주 매매하셨던 것 중에 화장품 매매해 보셨죠? 화장품 같은 경우가 왜 매매할 때 팁으로 적용하셨습니까? 바로 국내에서 화장품을 잘 팔아서 올라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해외. 맞아요. 아니 선수 다 되셨네. 나 선수는 어떻게? 해외 법인단, 일본 법인, 미국 법인, 특히 미주 법인의 매출단의 신장세를 가지고 이거 대단한데? 그리고 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점점 원화 약세하다 보니까 이 환 효과도 있다 보니까 매출단의 레버리지가 커졌던 상황의 섹터가 화장품이었어요. 그런데 풀무원의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잘 안 보는 이거 참 우리 시니어들이 매매 많이 하시는 종목들인데 오리온 같은 종목도 사실은 이렇게 바닥에서 쭉 올라왔을 때가 베트남 법인이나 해외 법인, 러시아 법인 이쪽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모멘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별로 쩔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처럼 이 풀무원이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드디어 숫자가 의미 있게 찍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것들이 이제 풀무원이 공격적으로 IR을 시작한 거죠. 저희 미국에서 이렇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고장 찍어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우리 신세계 이런 것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 주간별 매출단 체크해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매출단도 올라오고 올해 2025년은 내수부양 카드가 있으니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로부터 복잡한 이 험난한 섹터 플레이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자체 체력으로 승부 보는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내수주인데 실제 데이터 체크해보니 나쁘지 않아. 그러다가 지금 신세계 투자 아이디어는 뭐야? 역사적으로 현대백화점 시총에게 신세계가 역전된 적이 없는데 시총이 같아졌다? 근데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은 거의 30-40% 위에 머무르고 있는 신세계 이미 때문에 이거는 키높이가 충분히 맞춰져야 되고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은 돼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띠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결론 신세계 보유. 네, 없으신 분들 매수해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도 매수. 근데 단기 좀 올라서 조금 이거는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네. 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가보죠. 두산, 두산. 한국전력, 원익 IPS. 네. 자, 뭐
두산. 왜 올랐죠? 두산이? 입절할까요? 뭐 음. 사업 여러 가지로 다 긍정적인 사업들이 좀 사실 뭐 만날 수 로봇이라든지 있잖아요. 뭐 두산 이런 로보틱스 것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두산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질타를 좀 받았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두산 밥켓 이런 합병 관련돼서 네, 맞아요. 야 이거 뭐 너무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정말 니들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인데 이유는 이거죠. 바로 두산전자예요. 두산전자 핵심인데 오늘은 지금 테크가 좀 무너지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건데 네. 저는 이거죠. 이거 바로 무조건 숫자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산도. 두산전자 실적을 점검 쭉 해보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두산이 지주사니까 지주사 많죠. 뭐 두산도 있고 SK도 있고 그렇죠. 한화도 있고 LG도 있는데 저는 가장 섹시한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가 전 두산 같아요. 지금 오늘 지금 약간 기분 나쁜 음봉을 맞고 있는 기업이 두산인데 저는 네. 굉장히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내년에 1조 6천억이니까 어닝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내년 거를 따오면 그러니까 26년 걸 따오면 P 8배 정도니까 목표가 42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요거 두산 로보틱스 지분이 68%인데 요거 팔 거예요. 네. 예, 조만간 팔 거예요. 그러면 1조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주주 환원도 해드릴 겁니다. 미래성장 전략 어떤 거 할 겁니다. 아마 청사진 제시할 건데 중요한 건 실제 두산전자의 사업을 보셔야죠. 그래서 에이직 하면 떠오르는 기업 누구? 브로드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직 증설 모멘텀 유효하고요. 증설 만약에 없이도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증평, 김천 지금 풀개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라인 다 뒀고요. 어쨌든 지금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보셔야 되고 저는 여기서부터 한 50% 이상 업사이드 있다고 생각해요. 50% 이상?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지금 두산이 지금 9만 원에서 지금 매수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해피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효자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간 없으면 오늘 지금 5% 빠지잖아요. 네. 이럴 때 그럼 기회라고 보시는 전 분들 기회라고 많겠네요. 봅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 네. 한전. 네. 한전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왜 재밌었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왜 한국전력이 이 기분 나쁜 음봉 보이세요? 보이세요? 기분. 살짝 지금 잘려서 그쪽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 네네. 정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일 차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차트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호재가 나왔어요 이날 이 음봉 맞기 전날. 배당을 4년 만에 준대요 한전이. 4년 만에 배당. 그래서 근데 그 배당 딱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앵커님들 이거 한전 우리 고객님들 우리 NH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전 갖고 계신 분들 계실걸요? 저 유명한 한전좌도 네. 계시고요. 굉장히 네. 많이 갖고 나와주세요. 있어요. 우리 개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 한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일단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죠. 배당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것 때문에 빠졌는데 문제는 그러면 밸류는 지금 어때? PER 2배. PER 2배. PER 2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역수가 뭐죠? 2의 역수는 2분의 1이죠. 네. 그러면 50이네요. 50%. 그게 연간 기대 수익률이죠. 그만큼 PER이 매력이 있다. PBR도 0.3배입니다. 근데 올해 얼마를 벌 것 같아? 저희 14조. 작년 대비 67%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전력이 저희가 공식적인 목표가가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일단 3만 원인데 저는 22,000원대에서 머물러 있지만 저는 이게 작년 2월 3월에 고점 돌파하려고 했던 25,000원은 저는 넘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25,000원 주봉으로 한번 넘기고. 볼까요? 주봉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주봉 길게 보면은 25,000원대에 형성돼 있죠. 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을 길게 볼까요? 요렇습니다.
네, 아. 요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잘 되면 저는 2020년도 하반기 있었던 28,900원에 대한 도전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저는 2025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기요에 대한 인상 카드를 쉽게 내진 않겠죠. 그러겠죠. 지금 그죠? 상황에서. 표심이 중요한데, 네네. 그렇죠. 민생 돌보기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한전은 크게 무리 없는 선택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창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그 부장님 준비한 장표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이제 부정적이라고 표현하셔서 네. 요금 인상이 왜 부정적인 건지 요거 주가 측면에서만 궁금하다고, 보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 보세요. 네. 이게 왜냐면 한전은 지금 계속 연간으로 적자에 그렇죠. 적자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배당 때문에 현금흐름이 좀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야 지금 배당 줄 때 아니야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캐시카우에 대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한 조율은 요거는 약간 좀 예민한 부분들이라서 그렇죠. 조만간 요거는 조금 한전 아마 업데이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원익 가보도록 IPS. 하겠습니다. 네. 작년 1분 8월에 34,000원. 네. 근데 지금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네.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AI 랠리 갈 때 삼성도 못 가니까 좀 못 간 종목 아니냐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기대감은 좀 어때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테크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니까 원익 IPS는 뭐 일단 뭐 디스플레이 쪽도 잘하고 기본 랜드 쪽 장비 단 잘하고 있는데 이 네. 모멘텀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 있는 거. 전환 투자다. 그러니까 디램도 전환하고 낸드도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워낙 그 커리어가 쌓여져 있는 원익 IPS가 기존 라인의 장비를 하던 회사니까 신규 라인 뚫지 않다라면 고객사가 그럼 원익 IPS가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들이고요. 1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1분기 실적은 워낙 다 아이테크가 실적이 아마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요 고비만 넘기시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그러니까 한 4월 정도서부터는 IT는 좀 의미 있게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상에서 지금 밴드 하단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더 빠질 데는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원익 IPS가 뭐 다른 뭐 차트들도 IT 종목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요 월봉인데 일봉으로 보시면 답답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지금 지금 바닥 짚고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접영하고 지금 넓게 지금 터프하게 좀 수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고개만 딱 쳐들고 지금 바닥 짚고 수용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무서운 또 매머드급 악재가 오면 또 이렇게 쭉 숙여가지고 또 숨어야 될 상황 생겨요. 그래서 안 좋으면 22,000원 또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가격 오면 저는 뭐 입 벌리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2,000원 선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회사도 사실 뭐 장비주의 탑픽은 파크 시스템스 네. 원자 현미경으로 유명한 그 회사 TSMC 고객향인 그 회사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원익 IPS도 항상 언제든지 업황만 돌아서면 탑픽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원익 IPS 회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빠르게 네. 사연 주셔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뵈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가 벌써 월요일이 3월 10일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매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쭉쭉 가고 예. 네. 이 일정을 보니까 재문 씨 공매도 언급해 주셨는데 3월 말에 이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4월 초에 미국에서 상호 관세, 보편 관세 뭐 이런 그렇죠. 청사진이 좀 쭉 예. 나오면 예. 이거 시장 어떻게 될런지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다음 주 사실 뭐 저희가 잘 언급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굉장히 또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또 언제요? 다음 주에 이제 또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되든 기다리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여의도나 시청이나 광화문에 정말 응집되는 인원이 많아요. 네. 늘, 네. 어딜 가든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전략을 짜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 같아요 지금. 미리미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공매도는 일단은 일단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초고성장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적었지만 PBR 높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다. 이건 뭐 명확한 과거 학습을 우리가 네네. 했기 때문에 이건 네. 명확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많이 오른 거는 쇼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헤지펀드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요 형님들이 굉장히 활기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내부적인 증권사 얘기긴 한데 공매도 공매도 다시 이제 폐지하기 전에 무리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요 헤지펀드 팀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막 팀을 모셔오기도 했고, 근데 갑자기 공매도가 금지돼가지고 이 고인력들이 지금 2년째 놀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그들이 이제 엄청 지금 야심에 좀 보여줘야 돼요. 칼날을 아마 공격적인 아마 행동을 할 이제 건데. 일한다. 네, 그래서 숫자와 네.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은 네. 굉장히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이쪽으로 수익률 방어 가능하고 지금 미국에 보면 일라일리라든지 뭐 줄리어드 이런 약간의 제약바이오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거의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약간 알테오제는 약간 노이즈가 좀 생겨서 좀 한 5, 6% 빠졌었던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 괜찮은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등하잖아요. 개별 종목 쉽니다. 개별 종목 쉰다는 얘기는 개별가 많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하죠. 삼성전자가 반등하기를 희망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 반등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저는 참.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거의 뭐. 완전 리버스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수롱, 개별 종목 숏 이런 흐름이 갈 수 있는 공매도 3월 말부터 4월 둘째 주가의 흐름들이 아마 안 봐도 비디오의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또 매주 나와 주시니까 네. 네. 체크 매번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비슷하게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코스피 0.7%, 0.8% 상승, 코스닥은 비슷하게 하락, 0.8%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좀 낙폭 줄였습니다. 자, 오늘도 방어도 잘하시고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뵈야죠. 내일 뵈야죠. 내일은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금요일까지 좀 오르는 장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도 오늘도 힘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